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해요. 왜 주식 투자여야 하는가? 1,4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2020년에 거의 주식 투자 인구가 더블로 늘어났죠. 600만 명대에서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상승장만 보시던 분들이 2021년 하반기부터 스물스물 역시 주식은 안 되는 거구나. 주식은 도박이었구나. 해가망치 나는 거고 떠났죠. 시장이 다시 오르면 그분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 투자를 꼭 해야만 할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짧게 보죠. 꼭 시장이 오르면은 그때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예전에 한번 포기했던 사람도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니까 지금이라도 사면 올라가는 걸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견디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팔고 나가는 건데, 꼭 그렇게 되면 또 바닥이 되거든요, 그때가.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왜 우상향인가 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결국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기업의 가치가 오른다 해야 되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만큼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매출이든 수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물가 오른 것만큼은 그 물건값이나 서비스 값이 증가를 시키니까 그 정도로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자꾸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은 결국 떨어졌으면 그만큼 더 올라가고 해가지고 결국 쭉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자금도 최소 5년 동안 안 쓸 자금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꾸 지금 오르니까 그때서 들어오고 계속 빠지면 도저히 못 견디고 나오고 이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심하게는 주식이야 돈 버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10%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건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다들 제 친구들이 재무제표 보고 이런 애들이 다 할 줄 아는 애들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주식에 돈 벌었다는 애는 없던 것 같거든요. 다들 했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안 하는 거죠. 맨날 그런 주식만 하니까. 그런 주식이라 하면? 그건 이제 지금 성장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인지도 모르는데 성장일 거라는, 그게 이제 그 시장의 인기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사 이제 오른다고 해서 저것만 사면 되겠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래,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 하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그렇다 하니까 맞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래서는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것도 숙향님 주변에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회계도 하시고 이런 분들조차도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래요. 상대하는 게 그 기업의 오너잖아요. 대표자. 그럼 그분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게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계 전문가조차도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또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고. 혹시 보이나요? 저 친구는 좀 주식으로 벌 수 있겠다. 저 친구는 조금 쉽지 않겠는데, 약간 이런 게?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만난 친구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워낙 똑똑하면서 열심히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른데. 그런 친구들은 성공할 것 같다 싶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걔는 저같이 이렇게 싼 거 사놓고 기다리는 게 전혀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왜냐면 성장주 투자자들이 진짜 수익률이 엄청 높게 올리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률상으로 어렵고, 그렇게 성공하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왜냐면 저는 또 그럴 자신이 없고 못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안 했으면 하는 거죠. 두 번째 책에 프롤로그에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주식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약간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어떤 투자 수단보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근데 약간 그게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길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험이 적다. 투자라기보다 저축으로 받아. 이거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짧은 한 20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20년으로 해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푹 빠졌더라도 다시 이렇게 그 수준으로 반등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5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시장이 2007년 그 연말 지수를 회복한 거는 3년이면 됐거든요. 저는 수익률로 2년에 했는데 가치가 그만 빨라요. 그렇게 조금만 시간을 길게 보면은 주식은 어떤 투자 수단보다
수익률이 높았고 우상향이니까 확실하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표현한 거죠. 정말로 그 메가톤급 글로벌 금융위기였어도 네. 3년이면 다 회복됐다. 예. 그리고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장도 1년 반 이상 갔는데 그것도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짧은 시간이다. 근데 그 한 복판에 있으면 엄청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죠. 저도 작년에 피곤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오르고 있으니까 또 피곤해요. 이게 시장 못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늘 피곤해요. 가는 녀석들은 뭐 테마 뭐 이런 거 붙으면서 막 쭉쭉 날아가고 못 가는 녀석들은 또 저기 잠들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쩌든지 잘 지켜야 되는데 어렵죠. 근데 또 이제 그 프롤로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숙향님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일반론으로 해도 되는 말일까요? 그게 이제 아웃페어 같은 맥락인데 물론 이제 제가 경험으로 이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다 내가 그렇게 실패했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야 주식은 도박이야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겠지.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지나간 거 보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게 한 기간이 얼마나 기냐 이 차이지 이렇게 그냥 쭉 오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주식 투자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냥 성장주라고 인정되고 뭐 사람들이 달라붙는 그런 인기주의 쫓아다니다 보면은 거의 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려고 9,999명이 돈을 갖다 바치는 짓이다. 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돈을 벌죠. 그런 쪽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놨다 그 사람은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깨지고 포기하고 나가는 거죠. 확실히 가치에 비해서 싼 주식을 들고 있다면 시장에 빠지면 당연히 같이 빠지지만 좀 기다리면은 이거는 반드시 회복을 하죠. 근데 절대 그런 비싼 주식을 샀다가는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면 영원한 자본 손실이라고 하나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원한 자본 손실. 예. 그거는 다시는 그 가격에 못 가죠. 그런 주식을 잡았다가는. 뭐 10년, 20년 있어도 그건 안 되죠. 그 사람. 그런 투자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연상이 되는 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근데 그 다음번 문구로 쓰신 게 투자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으므로 직장인 혹은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제가 아까 4가지 투자 지표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했지만 실제 게을러서 그런 거도 하지만 그렇게 주식을 많이 공부하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래 해도 제가 이제 책에도 나오듯이 이제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싼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고 배당받은 거를 재투자하고 하면요.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약간의 테크닉이랄까 이런 게 생기겠죠. 왜냐면 뭐 계속 하다 보면 이럴 때 덜 올 것 같아, 뭐 이럴 때는 빠질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차이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싼 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퀀트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퀀트로 하는 거는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것 뿐이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주식을 싸게 사놓고 기다리는 정도라면 시간을 많이 들릴 이유가 필요가 없죠. 전혀. 신경 쓴다면은 요즘처럼 실적 나올 때 실적 좀 하고 분기 실적 나올 때 이제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이제 판단할 때 그 정도 할 수 있을 테고 평상시에는 주식을 그렇게 매일같이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월급쟁이들한테 맞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 실망스럽다. 그럼 팝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때는.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계속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실망하고 팔았던 주식이 작년에 손해보고 게 이것들이 분기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깨지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가전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미국에 그 정체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배가 못 들어가고 그 회사에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는 원인이 그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니까 부품은 완성차 업체나 제대로
갖다 넣어야 되니까 아마 항공으로 또 보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깨진 거죠. 그런데 그 적자 규모가 너무 크길래 다른 회사도 그런 게 많을 텐데 유독 얘가 많이 그랬다 싶어서 그때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손절매를 확 해버리는 경우 있는데요. 그 말고 뭐 예를 들어 신영정문 같은 경우는 3년 전인가 그 라인펀드 사태 터지고 할 때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죠.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잘 갈 거다. 그런 회사는 이제 주가 빠지면 더 살려 있는 거죠. 안 빠지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팔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상에 따라 맞춰서. 결국 이거는 이제 그 네 가지 표만 가지고 하는 거 어려운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네 가지 표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좀 안 좋다. 그럼 아마 하나는 좋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니까 분기별로 꼬박꼬박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치 투자 이제 전문가는 1년에 한 번 봐라. 뭐 이런 대가들도 있으니까